안녕하십니까, 뉴스요점장님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의 양평 개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공흥지구를 알아볼까요? 공흥지구는 임야와 밭으로 이루어진 땅이죠. 여기를 처음에 LH가 공공개발하려 했습니다. 2011년 양평군이 토지 소유자가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반대하고 다음에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대장동 개발과 상당히 유사해요.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2년간 민간개발 100%로 들어가고 기한을 넘긴 2016년 완공합니다. 그럼 문제점을 봐야죠. 우선 공흥지구 99.8%가 윤석열 후보 장모 그리고 가족회사 소유입니다. 0.2%는 도로로 국가 부지인 거죠. ESIND라는 회사는 장모 최 씨가 대표고 아내 김건희 씨가 이사로 있죠. 그러니까 최 씨가 사실상 100% 소유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16평을 제외하고 7,000평에 가까운 땅을 모두 소유한 것입니다. 최 씨는 2006년부터 땅을 사전 구매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민간 개발 전환 전 공공 개발을 추진할 때입니다. 어떻게 민간 개발 될 줄 알고 미리 구매했을까요? 2009년엔 부인 김건희 씨가 모 기업 대표 아들을 만나 투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최 씨 회사에 8억을 투자하죠. 이때도 공공 개발하려고 했던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민간 개발을 알고 투자까지 요청을 하고 실제로 투자를 받고 그리고 이 기업은 무엇을 보고 여기에 투자를 했을까요? 참 알 수가 없죠. 근데 윤석열 캠프 측에선 김건희 씨가 투자받은 적 없다라고 했는데 이 8억 투자금에 대한 이익 분배를 하지 않아서 소송이 들어가고 이 소송 판결문에 이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캠프 측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이 이익금 분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최은순 씨가 그동안 수많은 재판과 의혹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자세한 건 위를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최 씨는 총 15필지 중에 13필지를 사전 구매하고 2필지는 민간개발 전환 후에 구매합니다. 근데 공공개발이 되면 이 구매한 필지는 환수돼버려서 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민간개발을 할 줄 알고 선구매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 농지법 위반인데 밭이나 농 같은 농지를 사고 나서 농사를 안 지으면 불법입니다. 그럼 명백히 농지법 위반이죠. 근데 이건 너무 마이너하기 때문에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펼쳐집니다. 개발 허가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부분인데 LH가 공공개발할 예정 때 양평군이 반대해서 민간개발이 되었습니다. 반대 이유는 소유자가 항의한다는 이유였는데 최 씨 단독 소유였죠. 그러니까 혼자 항의한 거예요. 이 혼자 항의한 걸 또 들어줍니다. 이 개발은 임야와 밭 같은 농지에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이는 형질 변경을 해야 가능합니다. 땅의 목적을 바꾸는 거죠. 이것은 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기 때문이죠. 녹지를 보통 갈아엎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적인 부분과 아파트를 지을 만한 인구가 유입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게 쉬우면 농지 사서 셀프 개발하면 되죠. 그러면 수도권에는 남아있는 녹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즉 이런 허가를 통해서 난개발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두 다 통과됐다. 이상한데 당시 김선교 양평 군수였고 현 국민의힘 의원이자 윤석열 당내 경선 때부터 선거 캠프 인사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의원이죠. 이렇게 구매한 땅을 자기가 셀프 개발합니다. 민간 개발 시행사에 이 장모 회사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100% 자기 땅을 자기가 개발하는 건데 이건 최근 10년간 양평에선 없었던 사례입니다. 적어도 10여 명은 돼요. 이건 전국적으로 봐도 아직까지 언론에서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크기 드문 케이스예요. 그럼 양평구는 이걸 몰랐을까요? 도시개발법 시행영상 신청서를 보면 토지 명세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유자 최은순, 대표 이름 최은순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시행을 할 때는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죠. 근데 최 씨는 시행사 선정 후 분양까지 하면서
800억 이익을 봅니다. 근데 윤캠프 측에선 시행사가 장모회사가 아니다, 대한토지신탁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는데, 양평군 고시를 보면 시행사는 ESIND가 맞고, 여기서 완공 후에 분양을 잘 받기 위해서 2016년도에 대한토지신탁에 위탁을 합니다. 근데 대한토지신탁이 시행사라니 윤캠프는 좀 똑바로 알고 반론을 하세요. 계속해서 보면 그럼 시행할 자격이 되느냐? 시행 경험이 한 번도 없으며 시행법인도 아니에요. 일반 법인이며 심지어 법인 목적에 요양병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장모 최 씨가 1심 3년형 법정 구속되고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그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세금 받아먹은 그것을 또 하려고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럼 시행사는 무엇을 할까요? 지주작업이라는 걸 해요. 땅을 구매하거나 땅을 구매했어도 세입자가 안 나가고 있으면 이걸 해결하고 이러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막 깡패가 나와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가 다 자기 땅이고 임야와 밭이에요. 거의 할 일이 없겠죠. 그냥 거저먹었다는 거죠.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자기 땅 자기가 개발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논리인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렵죠. 그게 쉬우면은 지금 우리나라 농지가 나만 나겠습니까? 관에서 허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양평군이 뒤를 안 봐주면 어렵겠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기간 연장인데, 준공기간이 14년까지 2년인데 완공은 2년 후에예요. 양평군이 알아서 연장해줘요. 신청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것도 2016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모두 소급해서 적용해줍니다. 연장 허가가 없었네? 하면 알아서 그냥 오케이 도장 쾅! 이 준공 기간은 사업 성과와 지속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권 취소 혹은 제재를 가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자연재해나 문화재가 나오거나 하면 연장 그냥 해주지만 이러한 사유 없이 2년이 지났는데 그냥 처리했다. 이에 양평군은 착오가 있었다, 실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 이 기간 동안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이었는데 관할이 양평까지예요. 그리고 당시 양평군수 누구? 현 윤석열 캠프 사람인 김선교. 참 재밌는 부분이죠. 다음은 개발 부담금이 빵원인 부분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간단하게 말하면 임야나 밭을 아파트로 형질 변경하면 땅값이 오르겠죠. 이 불로소득도 소득이니까 대략 4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7억을 산정받는데 이의제기를 해서 6억으로 깎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빵원이 됩니다. 이는 이익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웃긴 건 이 두 번 다 같은 평가 기간인데 이익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한 번에 빵원이 돼야 되는데 두 번에 빵원이 돼요. 이상하죠. 근데 땅값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7.5배 올랐습니다. 근데 이익이 없었다? 그럼 이 개발 부담금을 어떻게 낮췄나 보면 간단하게 개발 부담금은 개발 후 오른 땅값에 개발 전 땅값을 빼고 개발 비용을 빼서 결정하는데, 개발 전 땅값을 64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012년에서 14년 공시지가를 아무리 보고 많이 잡아봐야 17억으로 60억도 안 됩니다. 근데 60억이 되려면 이 공시지가가 아니라 2014년 최고 호가 기준으로 하면 60억쯤 돼요. 다운 계약에 반대 업 계약을 했다는 건데, 여기가 땅 주인과 시행사가 동일인이었잖아요. 이게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개발 비용이 106억인데 토지 평탄화 부분에 대부분을 썼는데 여기가 살짝 언덕 지역이라 땅을 평평하게 깎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업체 평균 많이 잡아도 평당 20만원입니다. 그러면 14억 정도 되는데 아무리 뻥튀기해도 평당 40만원 정도 받아요. 근데 여긴 평당 150만원을 받은 셈입니다. 대단하죠. 2018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분양 수익 800억에서 자기한테 판 토지 대금 180억, 공사 비용 등 각종 수수료 모두 합쳐서 총 100억 정도 되는데 적어도 500억인데 이 돈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나중에 언론에서 시끄러워지니까 양평군은 1억 8천만 원을 개발 부담금으로 나중에 부과해요. 대단하죠. 2달 가까이 언론에서 난리치던 대장동과 비교하면 아주 쉬워지는데, 지주작업은 둘 다 민간개발 이전에 미리 구매를 해요. 공공에서 민간개발 전환은 둘 다 비슷하게 2011년 이명박 씨가 돈 되는 건 민간에게 넘기려고 한 그 시점,
그 시기죠. 그럼 시행은 대장동은 공공과 민간 50대 50, 공공은 민간 100%. 그렇게 떠들던 이 환수는 성남 5,500억, 양평은 빵원. 물론 개발 규모도 10분의 1이죠. 그럼 지분 구조는 성남의 뜰 하나은행 화천대유 컨소시엄 복잡하죠. 근데 공은 최은순 딱 한 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도가 없는 거죠? 대장동은 이익 환수 못했다고 배임이니 뭐니 난리 나고 보도하더니 만약 최은순이 아니라 이재명 장모나 혹은 부인이 그래서도 그랬을까요? 어쩜 이렇게 조용할까요? 이렇게 정말 이상한 개발인데 조금 멀리서 보면 뭔가 보입니다. 왜 아파트를 지었느냐? 인구 유입 정황도 없는데 말이죠. 이게 필요한 개발이었다면 주변에 어떤 개발이라도 있겠죠. 근데 10년간 주변에 개발한 사례가 없어요. 주택이건 상업이건 공업시설이건 간에. 근데 여기 최은순 씨 땅만 마치 섬처럼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땅 투기가 목적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러니 임야나 농지, 농사 짓지도 않는데 그럼 쓰레기인데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심지어 투자까지 받으면서 구매를 해요. 도시개발이라는 껍데기를 씌우고 땅을 비싸게 팔아주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니 시행 경험 한 번도 없는 셀프 개발에 개발 부담금이 빵원, 인허가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이상한 문제들이 튀어나와서 보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애초에 땅을 비싸게 팔아주기 위함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그나마 이해가 되고 맙니다. 이른바 윤석열 본인, 부인, 장모, 본부장 의혹. 의혹과 수사는 많은데 보도량은 대장동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만약 이재명이나 이재명 가족이 그랬어도 이렇게 됐을까요? 대부분이 수사 중이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죠. 감사합니다.